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TV 뉴스입니다. 지난 2월에 발생한 전남 신안 염전 노예 사건으로 기소된 염전 업주들이 항소심에서 잇따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장애 인권단체들이 이번 판결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지영 기자입니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염전 업주들이 잇따라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등법원 형사 1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홍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다른 업주 2명에 대해서도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수의 염전에서 관행적으로 위법행위가 벌어진 점과 피고인들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가족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 사유로 들었습니다. 그러나 장애기는 이번 재판부의 판결은 염전 사건에 대한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 못하고 있는 것에서 나온 것이라고 말합니다. 10년, 20년 이제 한 인간의 삶이 가해자들에 의해서 좌지우지되어 왔고 정작 본인의 삶이 없이 이제 그 가해자의 경제적 이득을 취하기 위한 도구로만 이용되어져 왔다는 것을 사법부가 간과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해자의 반성은 중요하고 피해자의 인생은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한 사법부가 대한민국의 현실이라는 것이 믿기지 않을 뿐입니다. 한편 염전 노예 장애인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공동대책위는 인권단체와 함께 이번 항소심 판결에 대한 대응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복지TV 뉴스 김지한입니다. 3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속담처럼 어렸을 때의 경험은 매우 중요한데요. 어린이들에게 재난사고 체험을 통해 안전의식을 심어주는 특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박고은 아나운서입니다. 뿌리야라고 외치고 그다음 코, 입 막고 자 마지막 같이 하나 둘 셋 발사. 불이 났을 때는 불이야라고 외친 후 손으로 코와 입을 막고 대피하라는 소방관 선생님의 말을 따라 아이들이 줄지어 이동합니다. 천진난만하기만 한 아이들의 당찬 도전. 지난 25일 시작된 2014 서울안전체험 한마당 현장입니다. 서울시내 자치구 소방서를 비롯한 여러 기관에서 준비한 이번 행사는 각종 재난재해 대피 방법은 물론 안전한 생활을 습관하기 위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펼쳐졌습니다. 특히 차량 탑승 시 안전벨트의 중요성을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은 아이들에게 인기 만점. 즐거움은 곧 배움으로 이어집니다. 이 재난사고 대비는 이론보다는 실질적으로 재난 환경과 비슷한 체험장을 꾸며놓고 실제 체험해보는 게 가장 효과가 큽니다. 그래서 이 체험을 통해서 재난 대응 능력을 길러주기 위해서 마련된 행사입니다. 따사로운 가을날 아이들의 추억으로 자리 잡을 이 시간. 미래를 이끌어갈 아이들이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기초가 되는 시간으로 남길 기대해봅니다. 복지TV 뉴스 박고은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정신질환자도 퇴원 심사 청구권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국가인권위는 정신병원이 입원 환자의 퇴원 심사 청구권을 발송하지 않은 것은 환자의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고 복지부 장관에게 퇴원 심사 청구 절차와 관련된 세부 지침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결정문에서 정신보건법에 따른 퇴원 심사 청구서 발송 주체는 정신질환자이고 병원은 발송 여부를 판단할 권한이 없다며 병원이 입원 환자의 우편물 발송에 협조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통신의 자유를 제한하고 정신보건법에서 보장하는 권리 행사를 방해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동사회복지단체가 정부를 향해 내년도 아동학대 예방 예산 증액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아동사회복지단체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 아동보호를 위한 지원 예산을 증액해야 한다는 성명을 냈습니다. 단체들은 얼마 전 정부가 발표한 관련 예산은 169억 원으로 사실상 현상 유지된 수준이라며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되면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맡을 업무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턱없이 부족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제15회 장애인영화제가 개막했습니다.
올해로 15회째인데요. 다양한 개성을 지닌 작품들이 나흘간 관객과만 합니다. 정유린 기자입니다. 제15회 장애인영화제의 막이 올랐습니다. 29일까지 나흘간 다양한 개인의 삶과 경험을 만나볼 수 있는 자리. 올해 영화제에서는 경쟁 부문을 비롯해 총 4개 부문에서 29편의 작품들이 상영됩니다. 개막작으로 상영되는 3편의 영화들은 감독과 배우의 협업이 돋보이는 작품들. 호주 출신의 여성 감독 제네비에브 클레이 스미스는 장애에 대한 편견을 허무는 부드러운 화법으로 관객에게 다가갑니다. 아울러 PDFF 경선에서는 최근 제작된 장애 영화들을 집중 조명합니다. 올해 눈에 띄는 특징은 장애인 차별에 대한 문제의식을 뛰어넘어 장애인 삶의 다양한 결들을 조망하는 작품들이 많다는 점. 시각장애인 연인이 운영하는 레스토랑에서의 이야기를 다룬 키친 2015를 비롯해 뇌졸중으로 언어장애가 온 할아버지의 일상을 다룬 다큐멘터리 할빛꽃, 청각장애인 남매의 이야기를 다룬 다큐 미드나잇 선 등의 화제작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한편 올해 영화제 홍보대사로는 배우 라미란과 고경표 씨가 위촉됐으며 모든 영화는 화면 해설과 한글 자막이 들어간 버전으로 상영됩니다. 복지TV 뉴스 정유리입니다. 경북 경주에서 소외된 이웃에 큰 힘이 될 수 있는 나눔 행사가 열렸습니다. 경주 시민들의 나눔 실천 활동이 더 활발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성호 기자입니다. 지난 25일 경주시 성동동에 위치한 경주 메디컬 센터에서는 따뜻한 이웃의 사랑을 실천하는 뜻깊은 행사를 가졌습니다. 이름하여 나눔 건물. 평소 정기적인 기부에 참여하던 신혜경 궁전약국 대표의 제안에 입점 대표들이 함께하면서 이루어졌습니다. 제 바람은 저희들이 옳은 소리 하늘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런 얘기들이 있지만 사실 저희들이 이렇게 좋은 뜻이 많은 분들에게 어떻게 보면 같이 나누겠다는 그런 마음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제막식에서는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의 김누리 사무처장, 경주시청 복지자원 담당 서정보 계장과 나눔 건물 1호의 주인공들이 참석했습니다. 모든 시민들이 나눔 문화 확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우리 시가 가장 선진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시민들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동참해 주시면 더욱 더 많은 발전을 이룰 수 있는 계기가 되리라고 봅니다. 이번 행사는 경주 메디컬 센터에 입점한 모든 매장이 동참한 경우로 경북에서 처음으로 1호점이 탄생했으며 모아진 기부금은 경주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됩니다. 경북 사랑의 열매는 국민들, 도민들의 일상적인 생활화된 기부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요. 이 나눔 건물이 탄생한 게 여기 경주에서 시작되었고 이제 도 전역으로 확산되면은 함께하는 나눔의 실천이 더 활발해질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나눔 실천은 소외된 이웃에게 큰 힘이 되며 더 나아가 실천하는 복지문화 선도에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포항에서 복지TV 뉴스 박성호입니다. 이어서 간추린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인천 계양구청에서 기초수급 대상자에서 제외된 60대 남성이 구청에서 항의하다 쓰러져 숨졌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7월 아들이 취직하면서 부양자 소득이 발생하자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에서 제외된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구청 직원과 유가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인천시 동구가 위탁 운영하던 관내 사회복지시설을 직접 운영하려 하자 해당 시설과 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시민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이 주민의 삶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민과 시설 운영 주체 등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수원 시민과 공무원 72% 이상이 인권에 대한 관심과 사회 안전망 구축,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 존중을 위한 인권 교육의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수원시는 이번 결과를 토대로 국가인권위 인권정책 권고안과 인권 선행도시 우수시책 등을 반영해 인권정책 수립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대구시 교육청이 일부 계약제 직원을 채용할 때 고령자를 우선 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시교육청은 고령자 우선 고용직종으로 사서, 상담복지사, 교육복지사, 영양사, 특수교육실무원, 초등돌봄 등 11개 직종이라고 말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맞이한 첫 번째 여름. 단짝 친구 릴리와 제리는 해변에서 만난 데이빗에게 동시에 마음을 빼앗깁니다. 그리고 서로에게 빠져드는 릴리와 데이빗. 둘의 사랑이 뜨거워질수록 제리의 감정도 깊어만 가는데 20살의 첫사랑을 그린 영화. 깜찍한 소녀에서 아름다운 여배우로 성장한 다코타 패닝이 릴리 역을 맡아 한층 더 깊어진 연기를 펼치는데요. 비긴 어게인에 이어 로맨스 영화의 흥행몰이를 이어갈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18년 전 시골에서 베이징으로 떠나온 할아버지. 아내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고향에 가기로 합니다. 오랜 세월 유일한 친구였던 새 한 마리를 데리고 떠난 여행에 여름방학을 맞은 손녀 렌신이 갑작스럽게 합류하게 되는데 할아버지와 까칠한 손녀의 우여곡절 로드무비. 자신의 전작에 동양적인 감성을 녹여 리메이크했는데요. 대자연의 품 안에서 느리게 걷는 여행의 소중함을 알려줍니다. 조지 오웰의 소설 1984를 모티브로 한 연극이 10월 18일까지 두산아트센터 스페이스 111에서 공연됩니다. 60세 이상의 노인과 장애인, 국가유공자는 50% 할인 혜택이 있습니다. 남성 듀오 플라이 투 더 스카이가 다음 달 4일 울산 KBS 홀에서 앵콜 콘서트를 갖습니다. 장애인은 할인 요금이 적용되며 공연장에는 장애인 화장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한 사람 한 사람 누구나 태어나면서부터 기본 권리인 인권을 갖고 있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염전 노예 사건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이 법리적 판단에는 적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법부는 수십 년간 남모르게 폭행을 당하고 노동 착취를 당한 피해자들의 기억 속에서 가해자들이 쉽게 잊혀지지 않는다는 인권 감수성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